아, 네,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네, 잘 들립니다. 참고로 제 발표는 논문은 아니고 보고서로 작성한 것을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어,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근하초등학교 교사 박영옥입니다. 어,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먼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5 아까도 이렇게 다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교육과정에서 그 목표는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고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영어과 교육 목표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네 가지 기능을 포함하는데요. 이 네 가지 기능 중에서 특히 이 말하기 기능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어 말하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죠. 그중에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마지막 주자라서 지금 이제 앞서 이야기하신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중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영어 학습력 챗봇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이를 영어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 영어 셀레나 그다음에 스콜라스틱 AI 튜터, 또 윤 선생에서 하는 스피킹 톡, 이 정도가 대표적인 챗봇으로, 영어 학습용 챗봇으로 등장하고 있고, EBS에서 2021년 공식적으로 활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요. 이 영어 학습용 챗봇은 영어 말하기 기능 측면에서 영어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는데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AI 팽톡 활용 활성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사용을 장려하고 있죠. 저도 앞서 발표하신 두 선생님께서 AI 팽톡 지원단으로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그 혜택을 받은 후발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으나 사실 교육과정 수업 시수를 생각해 보면 정규 교과에서 이 수업을 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AI 펜톡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수업 시간 부족으로 꼽았던 논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AI 펜톡 활용 방안을 이 정규 수업 시간 내로 한정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시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정규 수업 시간 외로 활용 방안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가정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 아침 시간 동안 AI 펜톡을 자율적으로 사용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펜톡 활용 후에 학생들의 실제 성적이 향상된 건 저도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과 또 정의적 영역에서 이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즉 자율적으로 활용한 학생들의 영어 능력 및 그 흥미도, 자신감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또 참여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자율적 활용이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해서 제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팽톡 활용 학습이 학습자의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 그러한 활용 학습이 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 참여도를 바탕으로 해서 AI 팽톡 활용 학습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챗봇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앞서서 계속 언급을 했지만, 비슷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 리터러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 관여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죠. 이 교육 분야에서는 이 챗봇의 대화 형식의 특징을 활용해서 또 뭐 상호작용 방법 이런 걸 적용해서 그 쓰임이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영어 말하기 능력을 증대시키는 등 EFL 상황의 영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활용 연구, 이를 활용한 인클래스, 다이얼로그 플로우 등등 이러한 활용 연구와 또 이런 것을 초등 영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또 활용 전망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 AI 팽톡을 사실 공식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에 나오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건데요.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의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놀스 이후에 사실 많은 정의가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주도해 나가는 학습이라 할 수 있고, 교사는 이러한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자가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적절하게 보조하고 안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어린 학습자의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안내와 도움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습 동반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습에 대한 통제권을 학습자가 가지되 교사의 적절한 비계로 인해서 어린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의 성공을 경험하고, 또 학습자가 지속해서 다시 학습을 이어가는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또한 자기 주도성도 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AI 펜톡은 앞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2015 개정 영어과 교육 과정에 기초한 3, 6학년 5종 교과서를 바탕으로 EBS 영어 교육 콘텐츠가 접목된 말하기 연습 시스템입니다.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누죠. 토픽월드, 스피킹, 렛츠톡, 스캐닝, 스쿨톡. 또한 보상인 별점, 마일리지, 참치캔 등을 모아서 옷이나 배경, 액세서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교사는 또 EBSE 교사 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습자의 학습 현황을 관리하고 점검해서 피드백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연구에 참여 대상은 강원도 춘천소재 A초등학교 4학년 1개 학급이고요. 14명이에요. 우리 반 학생들인데요. 여학생 6명이고 남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성취 수준을 기준으로 하수준 3명, 중하수준 3명, 중상수준 2명, 상수준 6명으로 제가 분류할 수 있었고, 이 14명이 연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AI 펜톡 활용 시에는 제가 아직 졸업 전이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 교육과 석사 과정의 담임교사가 함께 안내자 역할을 하며 함께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정규 교과 시간 1차실을 활용해서 AI 펜톡 설치부터 이제 부여받은 회원 코드로 로그인하는 방법, 또 활용 방법을 학생들에게 간단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학급회의를 통해서 AI 펜톡 활용을 원하는지, 또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원하는 횟수와 요일을 학생들 스스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기존 학급 시간은 보통 독서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AI 펜톡 오늘은 별로 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은 괜찮다고, 책을 읽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학급에서 AI 펜톡을 활용해서 영어 학습을 했습니다. 교사인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약간 물리적 환경을 적용해주고, 혹시 너무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수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움을 잠깐씩 주면서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요, 제가 AI 펜톡 활용 학습 시 관찰한 결과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태도와 참여도가 다른 점을 제가 착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상위 그룹, 하위 그룹 간 분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수행평가, 관찰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 자료 수집은 AI 펜토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가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담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면담 문항은 AI 펜토 활용 학습으로 변화된 영어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그다음에 정의적 영역의 흥미도와 자신감 측면, 또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었고, 제가 사전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면담 문항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면담 문항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이 그룹 학생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하이 수준 학생들과 상위 수준 학생들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서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펜톡으로 인한 영어 실력이 향상된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정적 반응이 4명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러면 되게 절망적이죠. 근데 아래 보시면 그러면 AI 펜톡 활용으로 인한 영어 단어나 문장 습득은 된 것 같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5명이나 6명 중에 5명이나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채팅을 볼게요. 혹시 제 목소리가 네, 안 들릴까 봐 다시 한번 네. 문장 습득이 되었냐고 했을 때 5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부정적인 반응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이 AI 펜톡을 활용하고 나서 인지적 영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습자 면담 내용 중에 보시면 실력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영어를 아예 몰라요. 배워도 몰라요. 아예 몰라요. 뭐 말하기 능력은 좀 향상된 것 같아 이랬을 때 그것도 1도 없어요. 단어도 몰라요. 영어를 아예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하위 수준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고 이런 단기간에 이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학생들은 지금 영어 단어나 문장 습득이 더 많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 명시적으로 내가 그것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습득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그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해도 아예 변화가 없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변화가 있었고 그 방향은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위 그룹이 좀 궁금하시죠? 네. 상위 그룹은 5명이 8명 중에 5명이 실력이 향상된 것 같다. 또 근데 부정적 반응이 3명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의외로 발음의 긍정적 변화는 발음이 변화가 없다가 2명이고 AI 펜톡은 말하기, 발음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부정적 반응이 6명이에요. 발음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 또 영어 단어 습득에는 긍정적 반응은 7명이었고 부정적 반응은 1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면담 내용 중에 일부를 살펴보면 발음은 똑같아서 그렇게 좋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발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내가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해서 발음이 좋아졌을까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영어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또 영어 단어나 문장 습득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7명이나 된다는 것은 인지적 영역의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의적 영역을 살펴보면 하이그룹 학습자예요. 하이그룹 학습자에게는 다소 AI 펜토 활용의 흥미에 대해서 6명 전원이 너무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활용 시간 기대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여기 대화에 보시면 2학기 때 펜톡으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질문에 네, 월화수목금 뭐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지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에 대해서도 6명 전원이
더 하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다만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AI 팬통 내의 내 발음의 정확성에 대한 호기심, 발음에 대한 호기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부정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 발음을 듣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제가 판단해 봤을 땐 아이들이 팬톡을 하면서 금방금방 자신의 발음이 나오면 넘기는 상황을 목격했거든요. 그럴 때 왜 그런가 가만히 판단해 보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목소리 듣는 게 싫대요. 저희도 왜 저희가 듣는 목소리와 나가는 목소리가 저희의 실제 목소리와 제가 느끼는 저의 목소리가 다르듯이 어린 학습자들에게는 그 이질감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위 그룹은 오히려 그 하위 그룹은 아까 6명 중에 6명 전원이 활용에 흥미를 느꼈는데 상위 그룹은 5대3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긍정적 반응이 높지만 이 3명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데는 다소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8명 모두 하위 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감 역시 이 5명, 3명, 이 3명이 다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놀랍지 않았나. 정말 열심히 하는 학습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정의적 영역에서도 높은 비율로 긍정적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참여도를 바탕으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대해서 면담을 했는데요. 특히 여기 AI 팽톡 하위 그룹입니다. AI 팽톡 활용 자율성에 대해서 아침에 오자마자 스스로 시작하는가 이러니까 6명 모두 그렇다. 네, 정말 6명 모두 아무 어떠한 싫다 이런 말 없이 6명 모두 아침에 오자마자 활용을 바로바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발음을 적극적으로 따라하려고 노력하는가? 네, 4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또 내 목소리는 싫다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발음을 최대한 따라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가정으로의 연계성은 굉장히 낮죠. 긍정적 반응이 2명, 부정적 반응이 4명인데 그 하이그룹 학생의 경우에는 가정에 가서 AI 팽톡보다는 더 즐거운 일이 많잖아요.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명 중에 2명은 집에서는 할 방법이 없다. 부모님이 뭐를 막아놨다. 또는 휴대폰이 안 된다. 이런 반응으로 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면담을 하였습니다. 상위 그룹은 제가 이 부분은 좀 놀랐는데요. 열심히 참여하는가 이런 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장난을 치지 않고 참여하는가 했을 때 또 부정적 반응이 5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 그 상위 그룹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평가에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약간 조금 자기평가를 이렇게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도에 있어서는 나 집중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애로의 연계성은 상위 그룹은 높은 비율로 가정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활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K학습자 보면 장난은 조금 이러면서 장난을 조금 쳤다 하면 저는 장난을 좀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결론. AI 팽통 활용 학습이 학습자의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저는 어느 정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상하이 합해 보면 1대1로 같지만 이는 하위 그룹 학생의 영어 자기 효능감이 낮아서 생긴 결과로 파악됩니다. 문장 습득이나 또는 단어 습득이 되었냐라는 질문에는 14명 중에 12명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2번째, AI 팽통 활용 학습이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흥미도에 있어서 14명 중 11명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어요.
또 앞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강한 상위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학습을 독려할 것인가, 그것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AI 팽톡 활용 자율적 활용은 AI 팽톡 활용 학습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역시 자율적 활용은 학습자 스스로 영어 학습을 하도록 이끌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이 그룹 합해서 14명 중 12명이 AI 팽톡을 스스로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집중도와 적극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가정에서 활용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는 조금 각각 8명과 7명이 긍정적 답을 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금방 하겠습니다. 아닌가요? 잠시만요. 채팅을 잠깐 보고. 네. 조금 이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AI 팽톡 활용이 재미있다고 느끼고 또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 및 단어 문장 습득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한 학습자는 교사의 안내 아래 스스로 하고, 이러한 안내와 지도가 적재적소에 있으면 스스로 하고 더 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이 더욱 커졌다는 통계치가 나옵니다. 이게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자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선생님들 모두 관심이 많겠지만 저 역시 강원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렇게 학습 격차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많습니다. 보시면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이 사교육비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공교육 교사로서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보시면 사실 사교육 서비스는 굉장히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요. 삼성영어 셀레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원어민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약간 우리 반 아이들도 펭수가 너무 목소리가 올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 보면 공교육이 좀 더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지금 사교육에서의 경향성을 본다면 웹 기반 학습, AI 기반 학습은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는 바는 AI 팽톡 또는 챗봇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식만 실제 다뤘는데 실제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는지, 또 실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용 방법 연구뿐만 아니라 AI 팽톡의 가정 내 활용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업과 업무로 일과가 바쁜 교사에게 새로운 시도는 쉽지 않죠. AI 팽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교육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의 요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교육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AI 팽톡이 그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욱 선생님께서 또 현장에 적용해 보시고 또 저학년, 중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적용해 보시고 굉장히 꼼꼼하게